저는 2년 전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보건교사로 발령받아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육과 아픈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문득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큰 사고가 나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정법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간혹 불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건실을 바르게 운영하는 방법과 보건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에 우리 보건이라 하는 거하고 현재 현대 시대의 지금 보건은 다른 겁니다. 보건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가 약을 준다든지 아카진기를 발라준다든지 뭔가 오면 이렇게 조금 요런 거 역할을 해주면 됐는데 지금은 보건 활동이 뭐냐면 지금은 멘토가 돼줘야 됩니다. 성생시대도 지난 거죠. 앞으로는 성생시대가 없습니다. 교수시대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교수를 한다. 아주 뒤처진 일을 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근데 지금 이 성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지금은 멘토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멘토. 우리 학생들의 멘토. 젊은이들의 멘토.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배워주는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 선생은 기본이고, 기본.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가르치는 거는 그런 인터넷에도 다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지식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라 선생한테 꼭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방편으로 해갖고 내 주위에 오는 내 인연들에게 잘 이끌어주는 멘토가 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나오신 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면 전부 다 성생 자격증은 다 있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성생 자격은 벌써 이게 학사가 되면 성생 자격증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은 이제 어디 교수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사가 되면 학사 멘토로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 접근을 해도 멘토로 변해야 되는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생짓을 하면은 이제는 직업인이 되는 거죠. 직업인은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게 뭐, 이게 성생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멘토가 되면 대접받는 시대가 되지만, 성생은 대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15년 전부터, 성생들이 하는 뭔가 부르짖는 게 있죠. 우리도, 그 노동쟁이를 하게 해달라. 우리도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한 15년? 더 됐을걸요, 아마? 그때서부터 우리도 노동자로서의 뭔가 그 권익을 찾으려고 자꾸 드는 거죠. 성생이 나아요? 노동자가 나아요? 성생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되려고.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지가 지금 오래됐으면 이게 왜 일어나는가? 그 원리를 찾아서 해야 되고, 지금 성생들은 다 노동자입니다. 지금은. 노동자인데 한편으로는 성생 대접받고 싶은 거죠. 이러니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고, 교수님들이 지금 노동자예요. 시간이 뭐 이렇게 가르치고 월급 받고 뭐 이런 노동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교수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래서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보건 그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사회 보건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러 들어갔으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서도, 이게 사회 복지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이런 걸 내가 공부를 착실히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쪽에 내한테 과제를 줬고 현장을 줬으니 거기서 내가 공부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을 하고 하루하루 이제 정리를 하고 요렇게 해가면서 사회 공부를 하고 사회 학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회에서 학사가 되는 거는 사회에서 3년 동안 내가 그런 근무를 하면서 잘 정리를 하면 사회 학사가 되는 거죠. 제도권 학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사회 학사가 되면은 요게 좀 더 그 제도권에서는 리포트 정리하는 것들 다 배웠죠. 대학을 나오면 리포트 정리하는 걸 다 배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접근을 해갖고 일어나는 일을 뭐든지 정리를 해갖고 리포트를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요렇게 해갖고 3년 동안 잘 정리를 해가면서 흡수하면서 또 정리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흡수하면서 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학에서 기초를 배웠으니까. 그건 나오니까 그걸 안 해요, 그만. 그걸 얼마나 힘들게 배워줬는데 그걸 나와가지고 때려쳐 버린대. 사회 공부를 하면서 쓰기 위해서 이게 제도권에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초만 배운 거고. 그래서 사회에서 3년 동안 착실히 내 앞에 오는 내한테 직업을 줬던 어떤 한 소속을 줬던 어떤 이치를 줬던 그냥 사회에 내가 나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야 된다. 3년 동안. 불평하면 안 되고.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3년 만에 4년 차 되면 여기에서 이제 리포트 정리한 걸 갖고 책을 한 권 냅니다. 책을 한 권 4년 차 돼서 책을 한 권 낸다 이 말이죠. 책을 한 권 내면은 이것이 내 논문이에요. 사회학 논문. 이것이 책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한테 오는 환경은 다 틀리니까 그 책이 다 틀립니다. 이건 표절도 없는 거죠. 사회 접근에 사회에서 과제 주는 데서 내가 전부 다 정리를 잘해갖고 가는 거는 표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낸다. 책을 하나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사회 접근을 할 때는 또 3년. 이게 1년 동안은 그 정리해서 책을 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석사 코스로 가는 거죠. 이게 3년 더 하고 나면 여기 7년 되죠. 이제. 7년 되면은 7년 3학년 때 바로 논문 씁니다. 이제. 왜? 그 앞에 게 있고 누적된 본이 있어갖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질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씁니다. 책을 2권 써요. 그 다음에 이거 2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박사 코스 바로 갑니다. 3년. 10년이면 사회학 박사가 되는 거죠. 이러면 내 책이 논문이 3권은 나와줘야 돼. 3번은 나와줘야 된다. 그게 책 3권이에요. 그러면 이 책 3권을 내가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이 책 때문에 나를 찾습니다. 내가 본 사회관을 잘 정리를 해갖고 내놓으면 이것 때문에 나를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내 논문은 온 국민이 누가 볼지 모르는 거죠. 평가를. 그런 분들이 나를 찾고 그리고 내가 어디 소속으로 가더라도 내가 쓴 책이 있으면 그거로 갖고 내를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 내 자료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년이면 10년 만에 딱 총체적인 걸 딱 정리를 해서 내놓으면 그때 이제 박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 사회한테 뭔가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올라나 기다리지 마라. 자연이 너를 보고 있다. 하늘이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느님입니다. 하늘이 너가 어떻게 하는가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너한테는 항상 시험지가 옵니다. 시험지를 어떻게 주냐? 네가 만나는 사람이 네 시험지입니다. 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바르게 돼야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질량이 되면은 그 시험을 바르게 칠 겁니다. 사람 오면 이 바르게 치고 나면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하죠. 인생은 사람 만나면서 변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부터 어려워져요. 그거 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소속하는 데에서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거 지금부터라도 이제 전부 다 정리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30대를 잘 보내면 이제 내 인생은 40대 가가지고 꽃피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40대가 꽃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30대 잘못 지내고 나면 40대 어떤 일이 당하냐? 시험지를 40대 다 받는 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부 다 썽고배를 마치죠. 돈만 욕심내고 돈만 벌어나시면 40대 다 나갑니다. 그 돈.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실력은 안 갖췄고 좋은 사람만 자꾸 내 사기 났으면 40대 가서 다 뺏깁니다. 놈한테. 다 떠나요. 내한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검은 보화를 네가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뺏깁니다. 왜? 그걸 바르게 쓸 수 있는 실력을 안 갖췄기 때문에 그때 시험지 다 들어옵니다. 이래 다 나가야 돼. 내가 어디 사기당했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다라고 그 사람을 미워해. 네 실력이 약해서 나간 겁니다. 그걸 니를 두드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어떡해? 이제 그는 친구들이 나한테 돈을 꾹 안 놓고 안 주는 것도 나는 당한 거라. 네가 약해서. 친구가 돈을 갖다 급하게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자기 뭐 이렇다고 해갖고 무조건 믿고 준 게 잘못이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나무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 거기에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하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보살피지만 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면 나중에 어른하고 전부 다 또 인연이 됩니다. 어른 인연 주는 거 몇 프로, 아이들 인연을 줘갖고 지금 환경을 몇 프로, 이렇게 3대 7로 해가지고 내 앞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어른들을 잘 대해야 됩니다. 30%는 어른의 힘이 내한테 오고 70%는 아이들 때문에 그 방편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한테 환경을 주는 거니까 아주 재밌게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자.